투데이 출발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재정절벽이라는 부담이 사라졌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그런데 어제 증시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 오늘 정도는 조정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의 상승세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단기적인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이 재정절벽 이슈라든지 그 이전에 있었던 유료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눌려 있었던 점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합의점에 이제 도출을 하게 되고 긍정적 신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슈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경기 회복세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해서 기피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많이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제 수출 업종에는 이제 부정적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출 단가가 이제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 그 환율의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절상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전에 많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상 달러 같은 경우는 유가에 후행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 달러도 후행성으로 동반 상승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원유라는 것이 이제 결제 통화가 바로 이제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워낙에 그 통화 정책을 많이 써놔서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가 상승의 속도와는 어느 정도 상충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달러의 절상 속도가 이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훨씬 더 많고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그런 것들이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상 그 경착륙이 된다고 했을 때는 수출주들이 급격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연착륙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일단은 그런 부분보다는 브랜드 가치가 더 기업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대비해서 이런 수출 경쟁력 차이보다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현재 1,100원대 이제 중반에서 이제 머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만약에 환율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과거 8,900원 선이라든지 1,000원 미만 선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들은 없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환율 하락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물가 압력 하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물가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만큼 내수는 탄탄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역시나 경제 상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일단 전반적 경제 상황이 양호한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증시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재정절벽 이슈가 하원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이제는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네. 그런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단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시나리오상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야기 먼저 좀 주셨고요. 작은 트렌드들 하나씩 이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위 그리고 미끄러운 그렇죠. 길이 될 것 같아요. 길에 보면 정말 사고 난 차량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항상 손보사들은 울상이기 마련이죠. 자동차 손해율이 늘어나게 되는데 자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어려울지 아니면 적절한 매수 찬스 우리가 또 잡을 수 있을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일단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원래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면 손해율이 많이 났을 때가 사실상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네. 계속 그래왔고요. 일단 최근에 이슈들을 보게 되면 한파로 그리고 이 폭설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가 좀 증가하게 되면서 이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손해율이 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손보사들의 그 이익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것이 이제 손해율 증가로 이어지게 됐을 때, 물론 이 손보사들의 그 이익 타격이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들이 실적의 악화 부분으로 작용해서 주가는 역시나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봤을 때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을 드신 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그 다음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네. 바로 이제 수익 구조로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율 증가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역시나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료 인상,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게 되면서 투자할 곳이 없어서 말 그대로 이 손보사들의 그 어떤 수익성 문제도 좀 대두가 되고 있지만 과거 주가 추이라든지 이익 추이를 봤을 때 그 금리의 문제는 크게 손보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단기적 이슈로만 영향을 미쳤지 장기적으로는 이 보험료 인상 부분이 가장 컸고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 되느냐 하락하느냐 그 부분은 많이 작용했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험 업계들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자체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온라인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변 확대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세는 이어지면서 바로 이 손해율 증가가 커버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12월에서 1월달 같은 경우는 눈도 많이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기가 이익성이 가장 안 좋은 시기다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 기회라고 한다면 여름철에 뭐 재해가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12월달, 1월달 이런 쪽이 기상 악화가 일어났을 때가 사실상 보험주들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자연재해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사고 증가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사실상 자동차 보험사들도 손보사들도 이 재보험사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악재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보험사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고 그리고 유일한 재보험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코리안리가 이런 시기를 맞아서 오히려 탑픽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바닥일 때 가장 나쁠 때 또 적절한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것이 결론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사고 손해율이 늘어나게 되면 실적 악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다른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재보험사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유일한 재보험사인 코리안이 조금 더 주가 흐름 주목해서 보자라는 것 결론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험주를 보실 때는요, 보험사는 절대 믿지는 장사를 안 한다. 네. 이러한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근을 할 때 네. 이제 꼭 이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매일같이 듣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예, 무제한 뭐 어떤 정액제, 요금제 해가지고 잘 듣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업종들이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음원을 만드는 업체냐, 아니면은 이제 멜론이나 뭐 어떤 KT 뮤직처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하는 업체가 수혜를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좀 많은데요. 네. 이성규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전반적인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음원 가격 그 상위 지배 업체들이 한 2배 정도 평균적으로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은 첫 번째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급증적인 이제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용자 수를 이탈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기존에 사용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탈은 우려가 되지 않고 있지만 가격 부담이 되는 수준에서는 이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좀 염두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크게 이제 가수라든지 그리고 제작사 그리고 물론 작곡가 이런 부분들도 이 제작사에 좀 이렇게 합류를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유통사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 수익 구조 문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은 차원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그 음원 업계들, 유통업계들 같은 경우는 4대 6의 비율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6대 4였죠. 그러니까 유통사가 6이고 가수나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구조가 바로 이제 4였는데 이런 것들이 역전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유통사들의 수익 구조는 오히려 10% 정도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게 되면 사실상 이 컨텐츠들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그 유통사보다는 이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가수들의 그런 어떤 공급 여력이 더 좋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역시나 이런 사람들에게 더 오히려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3대 7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KT 뮤직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T 뮤직 같은 경우는 다른 업계와 다르게 3대 7의 비중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업계가 가져가는 비중, 그러니까 3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이익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제작사나 이 가수들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음원 가격 같은 경우는 향후에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익 구조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업계별로 서비스의 차별화를 좀 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업계가 선두로 나설 것이다라는 점보다는 이 서비스 차별화에 따른 성장세, 이익 성장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어서 역시나 앞선에 말씀드렸던 일단 KT 뮤직 자체가 조금 이렇게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음원 관련된 이슈로 해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종목으로 KT 뮤직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성규 팀장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투데이 출발 이슈 오늘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